알찬 실력, 풍부한 감성으로 꿈과 끼를 키워나가는 우리 아이들. 열정과 사랑으로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는 선생님. 청렴과 신뢰를 지키는 교육 전문가. 평등한 교육의 출발선을 제공하기 위해 나눔과 배려의 교육 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의 충남 교육, 아이들이 희망이라는 모토 아래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김지철 충남교육감을 모시고 충남 교육의 교육 지표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이 국민들, 도민들한테 인사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네. 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충청남도 교육감 김지철입니다. 우리 도민들께서 저를 선택해 주셔서 일하기 시작한 지 만 2달이 지났습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저에게 변화와 혁신의 새로운 충남교육을 명령하시고 주문하셨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그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밤까지 발로 뛰고 있습니다. 정말 도민들께서 바라시는 그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교육감님 말씀만 믿고 따라주시면 아주 충남교육의 발전이 지속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하여튼 발에 땀이 나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러면 충남교육청의 교육 비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모든 국민에게는 행복 추구권이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도 당연히 행복해야 하고요. 그리고 공부가 즐거운 학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학교 가는 것이 정말로 신나고 선생님들은 가르치는 일이 또 즐겁고 학부모님들은 학교 교육에 대해서 만족하는 그러한 학교가 행복한 학교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든 정책은 과거에도 학생 중심이었습니다만은 정말로 형식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그 학생이 중심이 되고 아이들 먼저의 교육이 돼야 된다는 생각으로 학생 중심 충남 교육을 이루겠다라고 비전을 정했습니다. 각 교육청에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육청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전 교직원, 2만여 교직원이 함께 이 목표와 목적을 분명히 하고서 출발하자고 이렇게 비전을 정한 것이죠. 예. 앞으로 충남교육은 행복하고 희망찬 교육이 되겠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충남교육청 교육 지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 말씀 해주시죠. 교육 지표는 우선 모든 학생들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그렇습니다만 미래를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미래 역량을 갖춘 민주시민 육성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민주시민의 육성. 아주 참 좋으신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잘 그게 이루어지고 또 잘 모든 이 도민이나 학생들이 따라줬으면 참 더없이 바랄 게 없겠습니다. 네, 우리 이만여 교직원과 함께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또 일부는 이미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충남형 혁신학교 네네. 육성을 이제 그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정책. 충남형 혁신학교는 저 김지철이 4년간 교육감을 하면서 꾸준히 점진적으로 추진해갈 핵심 정책입니다. 혁신학교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과거의 교육 정책 이런 것보다는 좀 새로워진 정책 그리고 학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새로운 학교를 이끌고 가겠다는 것이고요. 충남형이라는 말을 붙인 것은 충남의 조건과 그리고 여러 가지 재정 조건, 지리적 조건, 학교 조건에 맞게 만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혁신학교를 좀 더 설명드릴까요?
혁신학교는 아이들 표정이 살아있는 학교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그저 국영수 사회과학 중심으로 묵묵히 점수만 올리는 교육이 아니라 친구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도 갖고 더불어 사는 그런 가치 또한 어떤 협력 관계를 통해서 친구들과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었을 때 문제를 풀어가는 해결 능력을 키우는 것 또는 도덕적 감수성을 높이는 것 또는 민주적 시민성을 높이는 것 또는 사람과 사물 또는 자연에 대한 높고 깊은 이해력을 높이는 것 그리고 과거의 강조가 덜 되었던 창의성을 많이 기르는 것 또 이것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고등정신 기능이라고 하는데 고등정신 기능을 그동안에는 입시 위주 교육을 하느라고 못 길렀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키우겠다 그런 겁니다. 따라서 혁신학교는 기존의 교육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 위에서 폭넓게 이렇게 키워가겠다는 그런 겁니다. 이 결론적으로 그 학생들의 그 인성교육이 중요시 된다는 말씀이에요. 인성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요구되는 여러 가지 넉넉한 그런 능력을 길러가겠다는 것입니다. 아주 좋으신 그 방안인 것 이해 같습니다. 잘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그저 안전학교를 위한 대책은 어떠신지 요즘 하도 이 안전에 대한 문제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전 국민은 참 충격받았습니다. 그렇죠. 충남의 우리 학부모님들은 작년 7월에 안면도에서 공주 사대부고 그 체험학습 중에 5명이 아주 끔찍한 사고를 당한 것 때문에 2번 놀랐습니다. 그래서 충남교육청에서는 이미 9월 1일부터 안전에 초점을 맞춘 안전총괄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업무를 시작을 했고요. 무엇보다도 안전교육을 좀 생활화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과 특히 젊은 학생들 스마트폰을 쓰는 시대에 맞게 좀 앱을 개발하는 문제까지 현재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안전총괄과에서는 그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그러한 상황이 일어났을 경우에 신속하게 그리고 이게 각 부서로 나눠져 있어서 유기적인 협조가 부족할 것에 대비한 그런 체제까지 갖추었고 이러한 것들은 각 시군 교육청도 비슷한 시스템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수학여행이라든가 각종 체험학습 시에 사전에 안전교육을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만들까 하고 지금 현재 관련 부서에서 지금 구상 중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러면 충남교육청에 있는 그 학생들은 안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만 잘 된다면. 충남교육하면 안전교육, 충남교육하면 청렴교육이 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좀 되도록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충남 고교 평준화 네네. 그 확대 계획에 대해서 이제 그건 이런 겁니다. 전국적으로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다 고등학교가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의 천안시 같은 경우는 고교 평준화가 되지 않은 유일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2012년도에 찬성 여론이 65% 이상이면은 고교 평준화를 하도록 하는 그런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학계에 용역을 줘서 의뢰해 본 결과 타당도 조사와 여론조사 결과 찬성 여론이 74%나 되었습니다. 물론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동문회도 대상으로 했고요. 교육 전문가도 대상으로 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아주 높은 비율이고요. 그래서 현재 그 실시 지역이 천안시 지역이다. 천안시 지역 이 5글자만 들어가는 조례를 도의회에 제출하고 현재 아마 9월 중에 그 높은 여론조사 결과에 바탕하고 또 저희 충남교육청에서도 도의원님과 함께 부족한 부분을 논의하고 협조하면서 이해를 구해간다면 9월 중에 통과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만일 통과되면
우리 천안 학생들의 경우 사교육비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덜 걱정하시게 될 것이고 중학교의 교육과정이 고등학교를 입학하는 시험 준비만 하는 그런 파행적 교육과정이 정상화돼 갈 것입니다. 이 고교평준화는 단순히 그 교육감이 전체를 인원을 선발해서 학교에 배정하는 방식이 속칭 고교평준화인데 이것은 아마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 이런 것에 많은 기여를 할 것입니다. 특히나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는 아주 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요. 타 지역까지 천안이 안착이 되면 타 지역까지 또 확대하는 것을 아주 신중하게 검토해 볼 겁니다. 충남도에도 그 천안 지역 고교 평준화가 빨리 이루어져 가지고 타 이제 시군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꼭 50만이 아니래도 한 뭐 30만, 20만 도시에 평준화가 정착된 그런 얘기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여튼 천안이 안정되게 시행이 되면 그 이후에 그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혹여라도 미리 걱정하시지 않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학교 현장 교사, 학생의 인권 문제가 요즘 많은 그 이슈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뭐 인권은 어려서 잘 공부하셨지 않습니까? 천부 인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것이 인권입니다. 이 인권은 어른인 교사들도 당연히 존중이 돼야 되고요. 그걸 이제 저는 교권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동시에 그 가르침을 받는 또 배움을 배우는 우리 학생들의 인권도 동시에 존중이 돼야 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 교사, 학부모를 교육의 주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충남에서는 이 학생, 교사, 학부모 전체 교육 공동체의 인권이 존중받는 그런 풍토를 만드는 그런 학교 인권 조례를 지금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바쁘시겠어요. 다른 지역하고 좀 다르지? 할 일이 많으셔가지고 좀 그렇게 바쁘시더라도 열심히 해주시는 모습이 참 보기에 좋아 보입니다. 워낙 많은 도민들과 또 학부모님들께서 변화와 혁신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 기대를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도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로 열심히 뛰고자 합니다. 농어촌 하면 이제 인구가 감소해가지고 작은 학교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시골에 같은 데 가면 폐교도 많고 그런데 그 작은 학교 같은 데 지원 정책이 있으시다면 어떤 방향이 있으신지? 저는 농산어촌 지역의 작은 학교를 무조건 폐교해서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동시에 작은 학교라고 하더라도 그 지역의 학부모님들과 동문회 또는 그 학생들의 열망이 대단하고 살려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자구책에 대해서 노력한다고 하면은 그 부분은 좀 이렇게 살릴 수 있도록 또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생각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 학생들이 등하교가 불편하다고 하면 등하교 버스를 당연히 지원할 것이고요. 행재정적으로도 그거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서 그 부분을 지원할 겁니다. 또한 그 농산어촌 지역은 뭐 도민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여러 가지 교육 여건이 떨어져 있습니다. 도시처럼 학력지상주의 이렇게 가가지고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농산어촌 지역이 가진 강점 또는 장점을 살려서 그쪽에 맞는 교육과정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위원 하기 이전에 제가 의원 생활을 8년을 했는데 그 이전부터 그 프로그램 개발에 관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 교수님들이나 또는 선생님들의 연구 성과를 다시 이렇게 한번 검토하고 걸러서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프로그램을 적용시키는 그런 농산어촌 교육 살리기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학구에 관한 변화도 줄 겁니다.
현재는 학구가 묶여 있어서 농촌 학생들은 도심 지역으로 들어올 수 없고 도심 지역 학생들은 농촌으로 갈 수 없는데 농촌 지역에 가서 좀 더 특화된 그런 교육 과정의 혜택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도시 중심으로 해서 두세 개 농산어촌 지역 학교를 묶어서 도시 지역에서 전학을 가는 것은 풀어주고 들어오는 것은 막아서 농산어촌 지역 학교도 학생 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지금 사실상 연구가 끝났고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고 아마 조만간 검토한 결과가 좀 언론에 홍보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어촌 학교라 그래서 그 학생들도 걱정할 건 없겠네요. 자기네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네들이 거기에 대한 맞는 적성에 맞는 일을 열심히 한다면은 얼마쯤 공부를 할 수 있고 충분히 또 더해지로 가능하다고 돌 수 보고요. 있는. 실제로 타 지역에서도 농산어촌 교육 정책을 그렇게 편 결과 오히려 맞춤식 교육에 대해서 그 농산어촌에는 또 학원도 상대적으로 발달이 덜 되어 있습니다. 학원에 가지 않더라도 그 질 높은 양질의 교육을 받아서 학력이 신장이 되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머지않아 한 1, 2년 뒤에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유쾌한 기분 좋은 교육 결과가 산출이 되라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교육 행정을 추진하신다 그러는데 네네. 충남교육청 같은 데는 전에도 이렇게 보면은 조금 안 좋은 이미지가 있었던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투명한 그 교육정책 행정 이런 걸 하신다 그러는데 거기는 상당히 저희로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거든요. 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교육감님은 어떻게 거기에 대한 적인 하시고 계신지. 지난 시기에 충남교육이 불미스러운 일을 보여드렸던 점에 대해서 우리 충남 도민과 학부모님들께 우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교육이 투명해지려면 무엇보다도 교육감인 저부터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교육계에 발들여 놓은 지 만 38년이 지났습니다만 그동안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점에서는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와 관련된 비리를 저지르는 그런 공직자가 많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은 정말로 한 번에 교육계를 떠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교육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막상 제가 취임하고 보니까 이만여 공직자들 거의 대부분 그런 분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일부 몇 분들 때문에 그런 오명을 썼었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교육 진짜 깨끗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또 실제로 그런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충남교육 도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할 겁니다. 현재 관련 조례를 처음으로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는 9월 달에 의회에서 통과되면 10월서부터 84분의 충남 도민감사관을 각 시군별로 이렇게 배치해서 혹시 뭐 잘못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지역 여론도 청취하고 그래서 어떤 아주 작은 비리라도 파문 뭐 이렇게 틈 비집고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것들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번에도 추석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운동도 해서 뭐 이게 우리 전통 미푼 양속의인데 대단히 송구합니다만 그 일을 했더니 학교 현장에 이르기까지 가정통신문까지 다 배부되는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학교 단위까지 2천만 원 이상 시설 공사를 하는 것은 사업자와 그리고 회사 이름, 전화번호, 그리고 담당 공무원의 이름과 전화번호까지 공사 기간, 뭐 들어가는 재료 이런 것들 전부를 낱낱이 공개를 해서 어떻든 아주 작은 비리도 파고들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마 머지않아서 계약 내용에 대해서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실하게 공개할 것이고
금년 말이나 내년 초 가면은 우리 재정 운영 시스템에 관한 정보도 완전히 공개를 함으로써 아마 전국 교육청 가운데는 최초가 아닐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충남교육 투명하고 깨끗한 것에서 어느 교육청에서 밀리지 않겠다. 그래서 현재 추락했던 충남교육의 그런 불명예를 좀 단기간에 회복을 하고 신뢰받는 충남교육청의 옛날 모습을 다시 되찾겠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충남교육 하면은 청렴, 정직, 모든 게 시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충남교육이 되겠다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죠? 네, 노력하겠습니다. 예. 9월 이후, 근데 자꾸 우리 교육감님 9월 달에 이제 많은 일을 지금 쌓여 있는데요. 달라지는 충남교육청 네. 주요 정책 9월 이후에 지금도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신 것도 있는데 그 외에 또 다른 게 있으십니까? 네, 다른 것도 있습니다. 예, 예. 그동안에 학교에 예. 교육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매년 한 2월쯤에 1년간 학교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운영 계획서를 작성을 하는데 그런 것에 보면 학교 평가를 의식해서 계획을 쭉 세우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일이 아이들 가르치고 나서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평가를 받기 위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처럼 본말이 전도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행재정적인 어떤 유불리가 있었기 때문에 학교 교육이 좀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학교는 무엇보다도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인성교육, 생활지도를 해나가는 것이 으뜸이 아닙니까? 그렇죠. 따라서 거기에 초점, 본질을 회복하자. 학교 교육이 제 모습을 찾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학교 평가를 사실상 폐지하고 학교 공동체가 자체적으로 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평가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아마 전국 최초가 아닐까 싶은데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의 업무가 대단히 줄었습니다. 제가 이 정책을 인수위 시절에 발표를 하게 된 것은 학교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자 이런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이 가장 큰 변화이고요. 그리고 각종 결제나 이런 것들 업무를 경감시켜서 우리 선생님들을 아이들 곁으로 돌려보내드리자. 그래서 그 시간이 남는 시간에 업무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 손잡고 상담도 하고 아이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또는 아이들의 학습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코칭도 해주고 또는 선생님 스스로 수업 연구도 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가정방문 갈 수 있는 시간 같은 걸 늘려드리자는 겁니다. 또 그 외에 교무 행정사라고 하는 것을 도입하기 위해서 현재 각 학교에는 비정규직원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가운데 희망자가 계시다면 일정 기간 연수를 시켜서 교무 행정사로 거듭나게 하셔서 그분들이 아주 선생님들이 자습시키고 공문 처리해야 되는 일들로 교무 행정사 시스템을 내년서부터 예산을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시스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하반기에는 현재 경감시킨 업무 외에도 정책사업 총량제를 도입할 것을 제가 관련 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아마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도 공무원들도 업무로부터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그 사업의 창의성도 좀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 평가 방식도 석차순으로 이렇게 초등학생들 성적을 내보내는데 원래 교육부 훈령 지침에는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석차순 평균 점수 이런 것이 아니라 서술형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전부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6가지, 7가지가 아마 9월 이후에 바뀌는 것으로 이미 학교에 공문으로 소개되어 나간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충남교육 모든 게 새로워지는 게 상당히 지켜봐 많을 것 주십시오. 같습니다. 끝으로 학부모, 학생, 선생님들에게 당부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존경하는 우리 선생님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 또 학부모님 여러분, 학생 여러분, 충남교육 이제 변화와 혁신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충남교육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충남교육 공동체로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그리고 지혜를 모아서 충남교육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 먼저 학생 중심의 원칙으로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 충남교육을 만들어가는데 함께 손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현장에서 노력하시는 2만여 명의 교직원 여러분, 그 땀 흘리시는 노력에 대해서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 안심하시고 자녀를 학교에 맡기실 수 있도록 조만간에 많은 변화와 혁신을 이뤄내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여러분, 학교에 갈 때마다 신바람 나시고 그래서 늘 가고 싶은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안전하고 그리고 학교 폭력 없는 학교, 공부가 즐거운 학교를 꼭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해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